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떨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050선 부근에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많이 밀렸는데 오늘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2045포인트 오늘 21선을 과연 지지해 줄지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수급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장 기관과 외인 동시 양매도 나오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181억 원, 외국인 3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해내고 있고요. 개인만 500억 원이 넘는 물량의 사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함께 거의 살아나는 종목이 없었는데요. 10시 구간까지도 역시 하락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127만 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3인방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전력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반영이 됐다는 평가 아래 오늘 1%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주면서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장 1%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기아차도 2%대 하락률, 삼성전자 우선주도 2%대, SK텔레콤까지 1%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이번 주 갈팡질팡하면서 550선 탈환에 실패하는 모습, 오늘은 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구간에서도 전일장보다 0.44포인트 정도 올라서 547포인트대에서 강보합권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잘 가려면 수급이 잘 뒷받침해줘야 할 텐데 역시나 꼬였습니다. 기관과 예금기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동시 양매수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1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셀트리온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다음이 최근 들어서 성적이 좋죠. 카카오 시너지 기대감에 8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장 16만 원까지 터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도 쉬어가고요. 홈쇼핑주도 전반적으로 오늘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다음 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CJ E&M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명량이 이제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오랜만에 반등에 나섰고요. 컴투스가 최근 분위기가 좋죠. 오늘장에서도 3%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좋은 모습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 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루의 환율 변동폭이 꽤 큽니다. 전일장에서도 4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37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도 37원대에서 개장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무역 수지와 함께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오죠. 이것이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장은 조금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은 이런 10전 하락하면서 1036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역시나 김선유 멘토님은 오늘도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조정을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 어느덧 금요일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 잘 이끌어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선수급의 김선윤 멘토님, 그리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2080선까지 바라봤는데 어느새 2040선 부근까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550선 탈환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 장 좀 대응하기 힘듭니다. 김선윤 멘토님 역시나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오늘 장에서도 강조해 주셨네요. 그냥 이번 주 제가 거의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요일부터요. 금요일까지 그냥 계속 현금 얘기만 드리고 있어요. 사실 지수 흐름을 보자면 지수 흐름을 제가 코스피 흐름 열어놨는데요. 이전에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부터 보자면요. 월요일이 이제 2080포인트가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조금 깨름직했어요. 이렇게 고점 포인트로 치고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져 해결이 안 된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올라가기는 약간 좀 걸림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모를 악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고 흐름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흘러내려갑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열어봤을 때 이 당시가 이제 유럽 위기 때 흐름이고요. 현재 코스피 흐름 자체는 이런 이제 박스권의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를 간다고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강하게. 그쵸? 8월달에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추세가 이렇게 꺾여버렸습니다. 약간 좀 불안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박스권 하단, 1800포인트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봤을 때 다시 19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됐기 때문에 현금 확보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2100포인트 위로 올라간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 이후에 분명히 지수건 종목이건 간에 횡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횡보를 한다고요. 그 횡보를 이용하셔가지고 그 횡보의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수라는 전략, 이런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 안 좋은 이슈 터지고 있고 썩 좋지는 않아요. 흐름 자체가. 지표들은 그래도 양호하게 나와줍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유럽 위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포인트 심각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늘리신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지금 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늘린 이후에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잡힌 이후 그때 하나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오히려 낙폭 가했다고 매수하는 전략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종목 말씀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개별주 종목 나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장 분위기 불안하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현금 확보 진짜 어느 정도는 비중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는 현금의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말씀 오늘도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도 멘토님은 좀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열렸다면 조정을 좀 즐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빠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좀 더 쉬어가는 과정.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아셔야지 우리가 그 탈출구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빠지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환율 자체는 여기에서 강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강세 기조가 이어가느냐 아니면 약세로 돌아서느냐. 그 문제 바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 빠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은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상단자리가 돌파가 나왔는 상황이에요. 돌파가 나왔고, 올라가기 힘든 권역대를 지금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왜 하필이면 신고가까지 안 보내도 되는데 신고가까지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달라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초이노믹스 아니면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 유입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 대한 상승 기조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나타낼 때는 강하게 매수에 대한 시선으로 자극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2045포인트, 2040포인트 단기적인 바닥권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라가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번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저점은 걔네들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똑같이 저점을 들어가려고 하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남보다 한 발 좀 더 빨리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한 번 종목에 들어가서 10%, 20% 이런 수익을 원하는 것이 한 번 들어가서 3%, 4%의 수익을 노리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좀 더 한 발 앞선 대응,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부터는 좀 더 바닥에 대한, 바닥 시그널에 대한 권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좀 더 비중 자체를,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물에 들어갈 때 물의 깊이를 알 수 없으면 정말 공포감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저희 두 선상께서 앞으로의 시황 움직임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잘 잡아주시니까 선상클럽 잘 보시면서 조정도 좀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선상주는 오늘장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두 분의 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김선유 멘토님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죠. 4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전일장에 편입을 한 광동제약은 오늘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로만손이 4%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하림은 또 쉬어가네요. 삼성물산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죠. 3가지 종목 담겨 있는데요. 나머지 두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 LG이노텍이 많이 올라왔네요. 하나마이크로는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64.2%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56.4%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상주 두 분의 힌트 받아볼게요. 오늘은 두 분 다 선상주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두 분의 수익률 살펴보니까 큰 변동이 없고요. LG이노텍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그리고 또 당첨자를 공지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총 4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래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휴대폰 끝자리 8829님, 6750님, 3606님, 9151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한 달간 두 분의 문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다 선상주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LG이노텍 이상노 멘토님이 꾸준히 들고 가 보자 하셨는데 거의 매수가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장중에 매수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정리를 안 한 이유는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마이너스 된 부분도 크게 마이너스 됐던 부분도 일부러 들어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갈 수 있는 종목은 간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너무나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갈 수 있는 종목 갑니다. 여러분들이 단계에 집착하실 때 결국에는 그 집착에 의해서 계좌는 더욱더 마이너스권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믿는 전문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중 확실하게 실으시고 지켜보시면서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그룹주가 주도주입니다.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시장이 오늘 이렇게 빠진 애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행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LG이노텍 잠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노텍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차트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얘가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도주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린 권역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또 우리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의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주 패턴 자체, 이런 종목군들이 벌써 상방으로 꼬리를 틀었습니다. 그것은 시세를 다시 한번 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제 종목 안 좋습니다. 예.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CJ도 마찬가지였고 CJ는 신고가 같습니다. 이제 문자도 안 들어오시잖아요. 다 어차피 갈 수 있는 종목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두 멘토를 좀 더 믿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베팅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이라도 믿으면 끌고 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LG이노텍 어느덧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이제는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상노 멘토님 잘 지켜보시고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서 정확한 가격 제시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다 선상주 힌트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역시 로만손 전문가답게 로만손 요즘 수익률 좋네요. 로만손은요. 네. 그냥 제가 매수하라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파시라면 팔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로만손은 방송에서만 20%씩 3번 수익을 내드렸어요. 지금 또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2,800원 매수했죠. 공개방송 때 그때 말씀드렸죠. 잘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700원 정도 현재 올라가 주고 있고요. 수익도 잘 나고 있는 상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수급과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네. 또 최근에 드라마 조인성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관적 광고 효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매출학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들고 있는 종목들도 현재로서 문제가 전혀 없는 종목이고요. 실적들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걱정 마시고서 좀 더 여유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포트 구성하셨으니까요. 믿고 끌고 가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두 분이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트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 롯데케미칼 3%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현대제철은 7%대, 기업은행으로 12%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도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도 살펴볼게요. SK하이닉스로 5%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유양DNU로 10%대, UIL로 5%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을 때 그 종목이 흔들린다며 혼자 트레이닝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얼마나 더 끌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멈춰야 되는지를 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무료 방송을 선상클럽 앞뒤로 배치하고 있거든요.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님께서 무료 방송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궁금증 다 풀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당첨자 공지해 드리고 있죠. 선상주 정답을 맞추신 4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829님, 6750님, 3606님, 9151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한 달간 두 분의 문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기 앞서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들어온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1042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세요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해보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20만 원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15만 1,000원권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적기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김선윤 멘토님, 수급이 좀 뒷받침해줘야 안전한 매수일까요? 이 종목은 한 16만 원 정도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가가 한번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 종목을 움직였던 수급 주체가 들어올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때 7월 말 8월 초 7월 말 때 수급 주체가 누굽니까? 이 친구의 수급 주체가 기관이라고요. 기관들의 흐름 자체 그 7월 말 때 이거 어떻게 됐죠? 양매도 나왔었어요. 이때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페이크, 그쵸? 자, 다시 밀립니다. 언제 사야 됩니까? 이거 다시 올라가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장 수급도 현재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도세를 보여줍니다. 자, 차트 흐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그 구간대 차트는 어떤 움직임이냐?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으로서 어찌 보면은 매수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뭐 조만간 올 거예요. 조만간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등 나와주면서 기관, 특히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잡힌다면 그때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셔야 되고요. 이전부터 많이 사인을 드렸던 구간 이때도 했었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이때 이제 안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조정이 온 것뿐입니다. 팔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상승 주면서 수급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매수 시그널을 포착이 될 때 안전하게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20만 원이다라는 가격 상단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삼성 SDI 가격 밴드를 뭐 15만 5천 원, 16만 원권에서 하단이면 매수, 그리고 그 위로는 이익 실현 구간으로 네. 좀 잡아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좀 가격 제시 자세히 좀 해주시죠.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상에서 세 개의 선으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이 가격대 16만 5천 원 가격대 위에는 우리가 지금 오버베팅입니다. 오버베팅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떻습니까? 중간 밴드의 지지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20만 원대까지 찍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 1차적인 이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1차적인 매집 구간이 들어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매집 구간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앞에 있던 물량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있던 이 물량 자체 2011년에 있던 물량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자리에서는 고점이 21만 1,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고점이거든요. 그럼 앞서 있던 애들이 여기까지 올렸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를 만약에 털기 위해서 올렸더라도 신고가를 냈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더 보내려고 하더라도 신고가는 무조건 나왔어야 됩니다. 하지만 왜 이유 없이 여기까지만 올리고 다시 빠질까요?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단기적인 부분 시세에 집착을 하지만 네. 삼성 SDI의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추세 추정의 법칙을 따릅니다. 당연히 모멘텀적인 부분, 장기적인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더 보시면, 자, 지금은 중간 밴드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뚫고 내려왔습니다. 자,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14만 3천 원대까지 저점을 확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튈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됐다고 보시고, 현재 자리부터 하단권 근역까지 14만 5천 원대까지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비중을 더욱더 늘리셔도 됩니다. 많이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외국인이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20만 원까지는 우리가 목표치를 잡고 1년 이상 들어가시면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네, 단 삼성 SDI를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 보자라시면서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셨으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삼성 SDI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도중에 코스피 2040선마저 깨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김선윤 멘토님 좀 지수 설명도 자세히 좀 해주시죠. 네, 40을 살짝 깼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요. 또 40포인트 위협을 좀 받네요.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40포인트는 21선 이탈 부분입니다. 네. 네. 제가 왜 계속 현금 확보 얘기를 말씀드렸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진짜 한 요 근래 몇 개월은요, 옥토퍼스 김이었습니다. 진짜. 아실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귀신같이 다 때려 맞췄습니다. 지수 포인트를요. 지수 흐름을요. 그럼 지금 흐름에서 또다시 밀린다라 오늘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수급도를 같이 좀 체크해 드릴게요. 네.
자, 외인들과 기관들 지금 양매도입니다. 어제 이어서 양매도입니다. 기관들은 사실 8월 6일도 매도였는데 무슨 블록딜 물량을 받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한 부분이었지 매도였습니다. 5일 연속 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투신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외인들마저 버리나요? 개인 5일 연속 매수. 오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현금 확보 얘기를 또 드릴게요. 나중에 오를 때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손절치기가 힘드신 건 압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손절을 칠 때는 과감하게 10% 내외에 있으면은 힘들어도 손가락 힘 주고 누를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누를 줄 아셔야 되고요. 전화해가지고 팔아달라고 얘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참으시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포인트부터 또 현금 확보, 제 말 듣고 현금 확보 하신 분들이 이제 저는 좀 더 내려간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저 쇼핑하라고 말씀드리겠죠. 코스닥 지수 흐름도 535포인트 정도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처가. 지금 45포인트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말씀드릴 테니까 부탁드릴 것은 너무 놀라지 마실 필요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요,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확보 하실 필요 있어요. 그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크지 않은 것도 현금 확보 할 필요 있다. 근데 지금 더 커졌잖아요. 부탁드릴 거, 공개 방송 잘 들어오시고, 방송 잘 보시고,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조금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라고. 이젠 이렇게 제가 좀 하소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2040선 이탈해준 모습입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21선을 좀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역시나 무너지면서 좀 시장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현금 확보 잘 해보시면서 이상노 멘토님은 이런 장에 어떻게 대처해보면 좋을까요? 네, 웃으시면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예, 웃으시면서 마켓 나에게 쇼핑할 기회가 생겼구나.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빠져있는 종목군들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닥권에 저 멀리 떠나고 있는 조선주를 다시 한 번 더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 추세를 달리다가 신고가도 냈다가 거기에서 조정이 오는 종목군들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조금씩 비중을 늘리십시오. 결국에는 그 종목군이 지금 이 상황에는 안 좋아 보일지언정 그것은 어차피 오늘 시장에서 안 좋아 보이는 거지 내일은 어떤 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럼 모레에 어떤 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시간 자체를 좀 더 넓게 생각하시고 길게 보신다면 지금은 저점이라는 거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비중을 늘려갈 수는 없겠죠. 좀 안전한 종목군로 두 선상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많이 참여해보시면서 그 해답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코스맥스 BTI 매도해도 될까요? 19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이 일치했대요.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고요. 김선임 멘토님 수급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고 이상노 멘토님은 화장품은 아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1944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45,000원이시고요. 비중 20%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를 밑돌고 있으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실까요? 네, 코스맥스 BTI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예, 화장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코스맥스를 안 사신 분들이 코스맥스 BTI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일전에도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장의 신규 사업자입니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에는 큰 무게를 둘 수가 있지만 거기가 대변되는 것은 지분 가치뿐입니다.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주가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지금 힘든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투매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을 딱 보시고요. 어떤 선을 주로 우리가 보셔야 되냐면요. 자, 여기 주봉상의 21선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상의 21선이 무슨 자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추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큰 투매성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21선, 주봉상의 21선은 생명선이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한번 본다면 자, 21선을 깰 때 기업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크게 깨지면서 내려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고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주봉상에 이렇게 보이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일봉상으로 보면 당연히 저항과 지지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지금 추세 자체는 더욱더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종목입니다. 죽으로 가는 종목이고 다시 살려고 고개를 쳐들면서 다시 20선 자체가 다시 상방으로 꼬리를 필 때 그때가 우리가 매수를 다시 하셔야 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하게 제가 사지 마십시오. 아니면 혹시나 들고 계시면 지금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지 마시고 손절 처리를 빨리 하시고 나오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두 분이 수익을 좀 보고 파실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종목만큼은 손절해 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944님 저희에게 계속 문의 주시고 계신데 그동안도 유진테크, 한화 매도 의견만 물어봐 주셨습니다. 다음번에 포트를 재편하실 때는 좀 좋은 종목군들도 담아 보시라는 말씀에서 매수해 볼 때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지도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삼성물산 매수해도 될까요? 6650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같이 해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단기적 조정 포인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상도 멘토님은 장기적으로 보자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6650님 추가 매수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유 멘토님 추가 매수 구간도 긍정적인가요? 제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게요. 계속 방송 중에 지금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니면 이게 지금 단기적인 하락으로서 반등을 줄 것인가?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포트 중에도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고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있고 마이너스 난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물산 회사는 나쁜 종목은 아니란 말이죠. 네. 양호한 종목인데 상승으로의 흐름을 가기에는 아직 지수 포인트가 너무 움직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상승으로의 분위기, 전반적인 종목들 업황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글로벌 지수 자체가 끌어올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독일 지수 자체가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인해서 독일 지수가 거의 한 달 동안 한 10%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도 GDP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게 작게 볼 문제가 지금 아니게 된 게 사실이잖아요. 유럽 지수가 어제 유럽 주요 증시 지수들이 1% 이상 빠졌습니다. 종목은 좋다 칩시다. 그런데 안 도와주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외인들과 지금 기관들은 지금 계속 갑자기 또 털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관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저도 이제 포트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잡힙니다. 현금 압박도 늘려볼까? 이쯤에서 마이너스 지금 1점 몇 프로 상태거든요. 네, 고민이 되는 상태라고요. 공개 방송에 좀 들어와 주세요.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진짜 심각하게 이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한번 판단을 제가 맡길 테니까요. 한번 자세하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오늘장 이상하게 코스피가 많이 밀려주면서 김선희 멘토님 덩달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 김선희 멘토님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서 고민을 좀 풀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가 아니라 이번엔 전화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타이어요. 한국타이어요. 네, 어머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국타이어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예. 지금 네. 산지가 한 달 됐는데요. 네. 그냥 계속 빠져요.
네, 목소리에 그 고민이 느껴집니다.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6만 8천 원, 6만 800원에 6만 800원에요. 10% 샀었고요. 네. 또 빠져서 네. 5만 6,100원에 또 좀 사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5만 9천 원이 됐어요. 5만 9천 원의 비중은 좀 더 예. 늘어났겠네요? 예, 그래서 20% 됐어요.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 지금 5만 5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계시니까 목소리에 네. 참 힘이 없으십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홀딩 의견 주시면서 바닥 반등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5만 6천 원 부근이 저항 움직임이다.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린 만큼 홀딩 전략 주신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이게 5월쯤에 관심을 갖고서 한번 매수 의견 드리고 나서 욕심내고 가져가다가 결국 소폭 손절을 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 매수했던 이유는 코스피 200의 편입에 대한 부분. 한국타이어는요,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코스피 50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 펀드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수 포인트를 이용하는 종목들이나 코스피 200, 150을 활용하는 펀드들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자면 현재 한국타이어 주가는 거의 바닥 포인트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더 저기 빠지지는 않겠어요? 네? 더 빠지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볼게요. TV 보고 계세요? 예, 조금 보름 낮추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선을 두 개 그은 거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요 오늘의 흐름 자체는 요 하단 포인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흐름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포인트에서 약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원래 이게 한번 올랐다가 제가 조정을 받고서 이렇게 바닥이 높아갈 줄 알았는데 그 포인트는 사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왔지만은 이 추세 하단 부분에서 깨지더라도 보통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의 하단에서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수급 주체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보통은. 근데 오늘 시장 보자면요. 현재 한국타이어 기관들이 2만 주, 연기금이 오늘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또 매수가 들어와요. 자, 최근의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근데 연기금 팔던 연기금 다시 오늘 매수 들어온다라. 이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굳이 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을 줄 거예요. 반등을 주면 어디까지 주겠습니까? 이 추세의 상단 부분 5만 9천 원 정도까지 보이네요. 눈에 1차적으로. 자, 그러면 5만 9천 원 정도까지는 좀 힘드시겠지만은 가져갈 필요가 있고 지수가 지금 0.9%까지 밀리고 있는데 지수 영향도 좀 있지만 사실 지수 영향을 좀 오늘장 안 받는 걸 봤을 때는 다시 상승 쪽으로의 전환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타이어는요, 제가 볼 때 지금 관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신다면은 추세의 상단 부분 5만 9천 원 정도까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의 하단 상단에서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는 우선 홀딩 전략을 주셨는데요. 이상로 멘토님은 5만 6천 원대에서 정황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이상로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걱정은 좀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조금 뭐 비중이 몇 %신가요? 20%요. 20%요? 예. 만약에 제가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아까워서요. 네, 아깝죠. 예. 네. 뭐 한국타이어와 이게 들고 있으면 자식 같아져요. 나중에는. 예. 조금만 올라가면 기특하고 조금만 빠지면 아이고 내 새끼 다시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주봉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좀 봐야 되는 게요. 항상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은 추세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지금 추세 자체는 어떻습니까? 20선 자체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는 보이십니까? 네.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요. 자, 20선이 최초로 깨졌던 부분.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지금 이런 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이런 봉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한번 보면요. 자, 2013년 이때 보시면 이런 게 다 단기적인 고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고점 자체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어서. 이렇게 끄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차트를 길게 하면 자, 어떻습니까? 고점 자체를 돌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크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추세 자체가 이미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지금은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예, 자식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좀 힘드시죠? 예. 어머니 결정이 중요하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매도 궁금했다고 문자 주시지 말고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네. 손실폭을 좀 만회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네. 멘토님한테 요거 팔고 크레도로 올라타면 어떻겠습니까? 아, 크레디요? 예. 오늘 좀 빠졌거든요. 네. 네, 어머님, 예. 저희가 공평하게 한 종목당 시청자 한 분의 상담 받고 있거든요. 그 크레디오 궁금하시다고 하셨거든요. 오전 9시에 이상노 멘토님이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방송에 못다한 이야기 다 해드리고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도 되는지 좀 알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니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받고요. 다음 시청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차 바이오텍입니다. 네, 차 바이오텍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가가 네, 14,95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20%. 네, 아버님 손실권역이신데도 씩씩하셔서 저희가 네네. 상담 더 씩씩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버님 5259님께서 차 바이오텍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에 일치를 해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일단 피하고 보셔야 한다고 경고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아버님, 네네. 매수가와 비중 14,950원에 20% 맞으시죠? 예, 예. 네, 차 바이오텍 김선유 멘토님이 한동안 선상주 공개하셨거든요. 추가적인 상담 자세하게 또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뜨면 오늘도 좀 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네. 가감없이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네, 그렇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한번, 네. 이게 한번 빠졌던 게. 예, 예. 무슨 유상증자 루머가 돌아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한번. 그게 이제 언제냐면 7월 말에 31일 날 예, 갑자기 예. 11% 빠졌을 때.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31일 날 IR을 했기 때문에 또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IR 상황을 모르니까 아주 난리가 났나 싶어서 투매가 좀 나왔죠. 찌라시를 지대로 뿌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 보시면 안 되는데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좀 조정을 거치더니만 어제 또 빠집니다. 이유가 마땅히 찾을 이유 자체가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실. 실적 우려감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크게 주가를 누른다. 뭔가 지금 큰 악재가 있는 것인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네. 회사 측에 전화해봐도 통화 중이라서 전화하기도 힘들고 다들 전화를 하실 테니까요. 근데 이것도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7월 중순쯤에 한 15,000원대 네네. 이게 의료민영화 사실 수혜주잖아요. 차병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갑자기 꺾이고 내려가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손절 사인을 드렸던 그 종목이죠.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 또다시 하락이 나옵니다. 지수가 또다시 크게 흔들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비중을 조금만 줄여보시는 전략이 조금 낫거나 아니면 전량을 좀 매도하신 다음에
네. 다시 올라갈 때를 노려보셔야 돼요.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일단 알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대로 공개한 게 없어요. 시장에서 공개한 게 없어요. 그거 알고 나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방 때 가끔 하는 게요. 공개 방송 때 네, 뭐 주담 통화도 가끔 합니다. 네네. 네, 그거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들어오시면요. 네, 들어오셔서 말을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11시부터 제가 진행하니까요. 한번 조금 항상 11시입니다. 오전 11시요.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기로 그냥 막 둘까요? 그냥 가끔씩 매도를 해버리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 저 같으면은요. 네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매도하기 참 힘든 타이밍이긴 한데 저 같으면은 3분의 1 정도는 한번 빼고 또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지수 올라가는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1% 이상 밀리고 있어요. 540까지 왔거든요. 그 영향도 좀 커요. 그래서 조금 다는 아니에요. 절대 다는 아니고요. 네네. 조금 정리하신 이후에 한번 다시 올라갈 때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 저 같으면 좀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지금부터 인터넷 접속하셔서 방송이 끝난 잠시 후 11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솔직한 얘기 나눠보시고요. 가격,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잡아주시니까 11시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문의 주셨는데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단 수급 고임은 좋지 않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반도체 업황 폭발적인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때문에 웃고 울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괜찮을까요? SK하이닉스 전문가인 이상도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제 전공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자, SK하이닉스 참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도 많이 들어오시고 자,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냉정하게 한번 시장을 바라보자고요. 자, 뉴스는 다 끊으십시오. 뉴스는 끊고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냉정한 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도마 위에 올랐죠. 그래서 성장을 예전만큼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자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휴대폰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완성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퀄컴, 또 뭐 있습니까? 인텔,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반도체, 그중에서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 회사들입니다. 자, 중국 휴대폰은 메모리 안 달고 나옵니까? 중국 휴대폰은 메모리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기가짜리 메모리 달고 나오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2기가, 3기가짜리 메모리 달고 나옵니다. 중국 휴대폰들은 500메가 달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2기가, 3기가 달고 나옵니다. 자, 중국인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 자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 추이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바닥입니다. 바닥권이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십시오.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코스피 어느덧 많이 빌려서 2035선까지 후퇴한 모습이고요. 잘 가던 코스닥마저 1% 넘게 하락하면서 540선까지 물러났습니다. 시장 대응하기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선상클럽 오전 9시, 11시에 두 분의 무료 방송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윤 무료 방송에서 오늘 지수에 대한 거, 그리고 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11시에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알찬 내용 담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기분 좋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